안녕하세요. 세주경입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또 그런 ETF의 운용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애플, 아마존, 구글 이 세 종목을 모두 사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을 모두 사는 데는 785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이 세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300달러에 발행된 ETF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각각 100달러씩 동일한 금액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또 낮은 비용으로 이러한 펀드를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 투명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TF를 사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촘촘하게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 또 이 운용 자체에 대한 비용이 싸면 좋기 때문에 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TF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로 나뉩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이 시장 종합지수가 있고 초록색의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있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액티브 펀드는 시장보다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ETF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ETF를 운용하는 주체가 직접 종목을 선별하고 전략을 취하는 구조인지 또 옵션들을 통해서 좀 더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ETF인지 또 상품을 투자하는 타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원하는 주식 섹터를 선별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ETF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ETF로 골랐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이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과거 차트를 통해서 수익성, 변동성, 방어력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를 소개해 드릴 때 차트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 주체에 따른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나뉘어집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기계적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와 달리 시장 초과 수익이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높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 5개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있는 패시브 펀드 4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종목들이죠. 시장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30 지수와 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우리는 이 액티브 펀드를 시장 지수 대비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펀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라는 티커의 종목입니다. 이 ETF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사명 하에 돈을 현재 잘 버는 기업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꿀 기업에 투자한다는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는 ETF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로봇공학, 유전자 분석 의료 등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러셀 2000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는 종목은 현재 45개 종목이 되고요. 그 중에서 테슬라가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크리스피, 템퍼스 A와 같은 다른 종목들이 그 아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는 결국 러셀 2000 지수에 연동되는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적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러셀 지수 2000 대비해서 현재 추가 수익을 누렸냐라고 확인을 해보자면 현재는 Y2데이트가 마이너스 6.7%로 러셀 지수보다는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도에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로 러셀 지수가 크게 상승하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크게 하락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인지하시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JEPQ라는 액티브 펀드 ETF입니다. 이 ETF는 주식 80% 정도를 투자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콜옵션 매도했을 때 생기는 수익을 20% 정도로 가져갑니다. 이때 콜옵션 매도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이 주식의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격을 넘어가지 않으면 일정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상방의 수익을 제한하지만 하방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올려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ETF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대신 이런 커버드 콜 상품과 다른 점은 이 펀드는 회색의 주식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고름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이러한 커버드 콜 상품보다 좀 더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품은 QQQ라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가 수익을 누렸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1%의 부진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JEPQ라는 티커의 ETF는 마이너스 0.9%라는 조금 더 시장보다는 나은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방어력이 좋은 ETF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신 시장이 좋을 때는 QQQ의 수익률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JEPI라는 티커의 액티브 펀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ETF와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종목만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S&P 500이라는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S&P 500에서 좀 더 우수한 종목을 선별하고 이 S&P 500 지수를 콜옵션 매도했을 때 얻는 수익을 혼합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방어적인 주식들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조금 하락장일 때 이것을 좀 방어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10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VUV라는 티커의 액티브 펀드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가치주를 투자한다는 것, 즉 재무 건전성이 높은 소형 가치주를 액티브하게 선별 투자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즉 저평가되었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소형주에 집중해서 하락장의 방어력이 높고 반등장에 높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액티브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펀드 매니저가 수익성이 높은 소형 가치주를 선별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이와 비교해 볼 만한 지수가 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러셀 2000 지수인데 러셀 2000 지수가 수익률이 5.6%인 것에 반하면 이 AVUV라는 종목은 10.3%로서 조금 더 초과 수익을 거두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쪽입니다. 보통 채권은 분산 투자를 할 때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게 되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 하락 시기에는 유리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채권이 수익률도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채권을 운영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액티브 펀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액티브 펀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금리 하락 시기에는 최대한 채권의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기존 채권의 수익률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될 것 같으면 채권의 듀레이션, 즉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 이 채권의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채권의 방어력을 좀 더 높이고 수익은 최대한 따라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액티브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운영 전략은 채권 전문가급의 트레이딩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건데, 결국 펀드 매니저의 거시경제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뷰가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브 펀드를 직접 검색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ETF 스크리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ETF를 찾을 수 있는데, 위에 이쿼티를 선택한 다음에 Features에서 액티브를 Yes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기간 수익률이 좋은 것, 그리고 순자산 총액 AUM이 좋은 것을 찾아보시면 원하는 ETF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있을 때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주에 300만 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레버리지 3배의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주식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T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부분에 보시면은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상품들이고요. 티커 SSO는 S&P 500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유프로는 3배로 추종하는 ETF,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 TQQQ는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또 TNA는 러셀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 SOXL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ETF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최근에 워낙 기본 지수의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형주가 최근에 5.6% 상승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TN 같은 종목은 3배에 가까운 14%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QQQ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썩슬 이 SOXL 종목은 39.1%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인버스 ETF에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이 티커 SPXU는 S&P 500을 3배로 인버스 형태로 가는 ETF이고, SQQQ는 나스닥을 3배로 인버스 하는 ETF, 유빅스라는 ETF는 빅스 지수, 즉 공포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유빅스라는 종목은 시장이 좀 더 불안해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변동성을 추구하는 상품이지만,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어 갈 때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고, 심지어 시장이 하락함에도 변동성이 기존에 비해 줄어들게 되면 하락하는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ETF를 투자하실 때 있어서 신경 쓰실 점은 결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의미복리입니다. 만약 본주가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게 되면 레버리지 ETF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큰 폭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운용 비용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TQQQ와 같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TQQQ는 일반 ETF에 비해서 높은 운용 보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운용사는 스왑 비용이라는 것을 추가로 넣게 됩니다. 일단 QQQ를 일정 금액 담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레버리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계약서 상으로 은행은 증거금을 보관하고 이 지수 수익률의 2배 또는 3배를 따라갈 것을 대형은행과 계약하여 이 스왑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스왑 비용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더해진 금리에다가 우리가 추종하고자 하는 레버리지 배수에서 1을 뺀 만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TQQQ와 같은 경우에는 9.16%로 굉장히 높은 금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의 S&P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한다는 뷰를 보고 있지 않으면 베팅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ETF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로써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차이점,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섹터별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ETF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세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